네, 안녕하세요. 시야 기업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한 부산 캠퍼스의 무성 매직팀입니다. 저희 과업은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뉩니다. 레벨 1에서는 위성 영상으로부터 건물과 도로를 각각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레벨 2에서는 건물이 분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에서는 레벨 2의 인퍼런스 결과를 폴리곤화하고 실제 지도에 매핑해 보았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AI 허브에 있는 위성 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아리랑 3호에서 제공하는 위성 영상으로 데이터 중에서도 건물과 도로 윤곽 추출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데이터의 경우 각각 여러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고 각 건물과 도로에 대한 폴리곤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경우 트레이닝 데이터는 1238장,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159장이 있고 도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1144장,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12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이미지는 1024 x 1024의 크기를 갖고 픽셀당 몇 미터를 표현하는지 나타내는 GSD는 0.55m였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KML, PNG, TIF 파일이 제공되는데 TIF와 KML은 이미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포함된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건물과 도로의 클래스나 폴리곤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라벨링 데이터는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빌딩 EDA입니다. 제이슨 파일을 분석한 결과 각 컬럼은 건물의 클래스, 지리 좌표, 폴리곤 좌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건물의 클래스는 소형 시설, 아파트,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개수 분포 비율을 보면 한 이미지당 건물이 200개 넘는 경우는 적었고요. 건물 하나만 있는 이미지가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측은 건물이 많이 포함된 이미지 예시이고 우측은 건물이 적게 포함된 예시입니다. 제이슨 파일을 토대로 이미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건물 면적 비율이 높은 이미지들입니다. 다음은 건물 면적 비율이 낮은 이미지들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물이 몇 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 EDA입니다. 제이슨 파일을 분석한 결과 각 컬럼은 도로의 클래스 번호, 지리 좌표, 폴리곤 좌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도로의 클래스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등으로 여러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면적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이미지 내에서 도로의 면적 비율이 높은 이미지들입니다. 가운데 이미지 경우는 공항의 활주로가 도로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면적 비율이 낮은 이미지들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도 도로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과 도로를 각각 검출하고 결과를 합쳐서 분석하는 레벨 1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제이슨 파일의 폴리곤 좌표를 이용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마스킹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유무를 검출하는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빌딩 두 개의 클래스로 마스킹을 진행했고요. 트레인 데이터의 마스킹 결과 예시입니다. 모델은 좌측 위성 영상에 대해서 우측 마스킹 이미지로 정답을 학습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HRNet을 사용했습니다. HRNet은 스페이스넷 챌린지 7에서 우승한 모델로 이 챌린지는 시간 경과에 따른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검출하는 챌린지였습니다.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검출한다는 부분에서 저희 태스크와 비슷했고 딥넷 V3, 시멘틱 FPN 등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IOU 성능이 더 우수했기에 HRNet으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 HRNet을 간단히 살펴보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에서 토탈을 달성한 모델로 전체 프로세스 동안 비교적 하이 레졸루션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른 모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위성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빌딩 EDA에서 계산한 각 이미지의 건물 면적 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면적이 50% 이상의 위성 영상은 적었고 평균적으로 20%에서 30%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비율이 5%, 10%, 15%인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고 각각 전체 데이터의 26%, 38%, 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백그라운드가 빌딩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빌딩이 희소하게 있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모델을 학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델 학습은 오픈 라이브러리인 MM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했고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서 각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인 파이프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사용했고요. 모델 학습은 AD20K로 프리트레인드된 HRNet V2 플러스를 백본으로 사용한 HRNet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후 밸리데이션 데이터 159장에 대해서 인퍼런스 진행했고요. 인퍼런스 결과와 IOU를 비교해보면 건물의 면적 비율이 낮은, 즉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한 상위 5%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95%의 데이터로 모델이 학습한 결과가 빌딩 IOU 83.7, MIOU 88.76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인퍼런스 결과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95%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가 건물을 잘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시고요. 건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건물이 희소하게 포함된 상위 5%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가 가장 건물을 잘 검출했습니다. 이제 도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빌딩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유무를 검출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로드 두 개의 클래스로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생성된 마스킹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딩과 마찬가지로 모델은 위의 위성 영상에 대해서 아래의 마스킹 이미지로 정답을 학습하게 됩니다. 도로 세그멘테이션에 사용한 모델은 세그포머로 트랜스포머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도록 라지 리셉티브 필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세그포머는 딥넷 V3 플러스에 비해서 리셉티브 필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로드 EDA에서 계산한 각 이미지의 도로 면적 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면적이 30% 이상의 위성 영상은 적었고 평균적으로 10%에서 15%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면적 비율이 5%, 10%인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고 각각 전체 데이터의 32%, 그리고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빌딩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백그라운드가 로드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드가 희소하게 있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모델을 학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 면적 비율에 따라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트레인 파이프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적용했습니다. 모델 학습 후 밸리데이션 데이터 127장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했고요. 인퍼런스 결과와 IOU를 비교해보면 100%의 원본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가 노드 IOU 62.12로 가장 좋았습니다. 인퍼런스 결과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100%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가 노이즈가 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달리 도로가 희소하게 포함된 이미지까지 모두 학습한 결과가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는 도로와 건물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 색상이나 연결성 등 모델이 받아들이는 컨텍스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레벨 1에 대한 추가 실험은 다현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레벨 1 추가 실험 부분을 발표하게 된 권다현입니다. 저희 팀은 레벨 1 태스크의 성능을 높여보고자 여러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스 펑션에 대한 실험입니다. 앞서 진행한 인테일을 통해서 데이터셋이 가진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포어그라운드 비율을 확인해 보니 건물은 대략 20%, 도로는 대략 10% 비율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리웨이팅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로스의 특성을 조사해 봤을 때 디폴트 로스 값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클래스가 불균형할 경우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웨이트 부분을 조정했고 또한 포컬, 다이스, 러버즈 로스 각각의 로스들을 함께 조합하며 최적의 로스 펑션과 파라미터를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베스트 결과는 4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러버즈 로스를 함께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결과는 3번 포컬 로스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의 각각의 인퍼런스 결과를 살펴보면 중간 이미지인 베스트는 왼쪽 이미지보다 노이즈가 상당히 적고 정확하게 건물만 색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베스트 결과는 4번인 포컬 로스와 러버즈 로스를 함께 사용한 경우였고 워스트 결과는 2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역시 베스트 결과가 노이즈를 적게 생성해서 마스크와 유사하게 색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 실험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셋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다른 만큼 손실함수 역시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포컬 로스의 경우 빌딩 IOU 값은 하락했지만 로드 IOU 값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웨이트를 변경한 것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어그라운드의 백그라운드의 2배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도로 및 건물을 더 잘 찾도록 IOU 값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컨투어에 대한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드 인퍼런스 결과를 살펴보면서 도로의 경계선 부분이 잘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 이미지에 컨투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검출된 컨투어를 로드로 간주해서 MIOU를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컨투어의 두께를 5로 고정해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맨 왼쪽 이미지가 3 클래스로 학습시킨 결과고 로드 IOU는 49.23, 컨투어는 43.12, MIOU는 81.8입니다. 중간 이미지는 후처리를 진행하기 전 컨투어를 모두 로드로 간주한 것이고 로드 IOU는 54.99, MIOU는 73.18입니다. 맨 오른쪽 이미지는 후처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후처리는 이로우전 연산을 적용을 했고 로드 IOU는 60.8, MIOU는 77.37입니다. 후처리를 진행한 결과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영상을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컨투어로 인해서 전체 도로의 영역이 넓어져 베이스라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도로가 두껍게 검출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간격이 얇은 두 개의 도로의 경우 하나의 넓은 도로로 검출되었습니다.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게 검출되는 부분은 완화되었으나 도로가 두꺼워지면서 MIOU 성능은 저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얇은 여러 개의 도로가 하나의 넓은 도로로 인식되는 경우를 보니 이렇게 도로의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처럼 도로 사이 틈이 컨투어의 두께에 뒤덮여서 소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투어 실험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업샘플링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샘플링은 스페이스넷 7 챌린지의 우선 모델에서 사용한 성능 개선 방법으로 우리 데이터셋도 해상도를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어 시도했습니다. 업샘플링 방법은 슈퍼 레졸루션을 사용했고 이것은 딥러닝 학습을 이용해 저해상도 영상의 픽셀을 예측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슈퍼 레졸루션으로 업샘플링을 하고 크기를 키워서 이미지를 패치화해서 사용했습니다. SR 모델 중 SR 겐을 사용했을 때 눈으로 보기에 가장 해상도가 좋아 보였지만 의도치 않은 아티팩트가 발생되고 원본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FSR CNN은 결과가 비슷한 다른 모델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사용했습니다. 먼저 도로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도로의 IOU는 60.53이며 업샘플링을 하기 전 IOU는 63.7로 약 3% 정도 성능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빌딩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IOU는 81.56이고 업샘플링을 하기 전 IOU는
3.49로 나왔으며 약 2%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샘플링 실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데이터셋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넷 7 데이터셋은 중해상도이며 GSD가 최대 4m이므로 건물 및 도로의 크기가 작아서 업샘플링의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데이터셋은 고해상도이며 GSD가 0.55m이므로 건물 및 도로가 비교적 크게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거나 안 좋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서 업샘플링 관련 실험에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고자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건물의 경우 첫 번째로 건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두 이미지는 육안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정답 라벨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건물들의 정답 라벨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퍼런스 이미지를 보면 우리 모델은 빌딩이라고 예측했고 육안상으로도 건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답지에는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하나의 사진 내에서도 마스킹된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포장 도로도 있다는 라벨의 일관성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노이즈 라벨 문제에 대한 다른 예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이즈 라벨 문제는 판독관에 따라 건물 혹은 도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유사한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학습 과정에 같이 사용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생각했고 딥글로브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딥글로브 데이터셋은 2018년 Satellite Image Understanding Challenge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이고 그중 로드 익스트랙션 챌린지 데이터셋을 우리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실험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GSD가 0.5m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유사했습니다. 오리지널 로드 데이터 1144장에 딥글로브 데이터 6226장, 총 7370장으로 트레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IOU는 62.12, 그리고 MIU는 78.44인데 오리지널 데이터에 딥글로브를 합쳐서 학습한 결과를 보면 IOU는 64.23, MIOU는 79.57로 IOU 기준 약 2.1%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퍼런스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육안상으로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저하의 원인을 찾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인퍼런스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이런 도로 끊김과 노이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폴로지 연산을 사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모폴로지는 후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형태학적 연산이며 닫힘 연산, 열림 연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닫힘 연산을 사용해서 도로를 연결해주고 구멍을 메운 후 열림 연산을 적용하여 밝은 노이즈를 제거해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처리 전과 후 결과를 비교해보면 위쪽 이미지는 열림 연산으로 밝은 노이즈를 제거한 것이고 IOU가 77.19에서 80.19, 약 3%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닫힘 연산으로 어두운 노이즈를 제거한 후 열림 연산으로 밝은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IOU가 56.05에서 57.13으로 약 1% 향상되었습니다. 전체 테스트셋을 후처리한 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IOU가 64.23에서 64.28로 0.05% 정도 미미하지만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1 추가 실험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모성님께서 레벨 2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벨 2, 레벨 3 발표자 황무성입니다.
이어서 레벨 2 건물의 객체 검출 위한 학습 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의 분석 목적은 시각적으로 향상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물 간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객체로 분리하거나 분리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위성 영상으로부터 관찰된 건물은 밀집되어 건물 객체 간 시각적 분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딥러닝 모델은 건물과 건물 사이, 즉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을 건물로 판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예측 부분에 건물 경계를 매우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 대신 부드러운 모서리를 예측한다는 점, 그리고 건물이 가까이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레벨 1 빌딩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면 건물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잘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도 건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한계점이었습니다. 인스턴스 분할을 위해서는 동일한 객체의 주변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습이 불완전하게 수행되면 인접한 건물 사이, 즉 비건물 영역을 건물이라 판단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월스 부분에 빨간색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학습이 불완전하게 수행되어서 인접한 건물 사이 비건물 영역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이후 인접한 마스크 영역이 개별 인스턴스로 레이블이 지정되고, 즉 전체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건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배럴 부분에서 3개의 건물은 마스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3개의 개별 건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이와 같이 빌딩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스페이스넷4 우승자 방법을 착안하였습니다. 스페이스넷4 우승자는 건물의 엣지와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 인접 픽셀을 추가적으로 마스킹하여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레벨 2 마스킹입니다. 객체 간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객체의 경계 부분인 엣지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객체를 분할하여 인스턴스 생성에 초점을 맞췄고, 엣지 클래스는 3픽셀로 마스킹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빌딩, 엣지 총 3가지 클래스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레벨 1 빌딩 세그멘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모델은 HRNet을 사용했고, 리사이즈, 랜덤 크롭, 랜덤 플립, 포토메트릭 디스톨션과 같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 후 인퍼런스 결과에서 엣지 클래스를 백그라운드 클래스로 변경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건물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결과입니다. 백그라운드 IOU는 93.83, 빌딩 IOU는 79.68, 엣지 IOU는 49.91, 그리고 MIOU는 74.47이 나왔습니다. 중앙 이미지 예측 부분을 보시면 3클래스가 잘 검출된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이미지는 건물만 잘 추출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건물들이 붙어 있지 않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어서 건물이 잘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3, 레벨 2 인퍼런스 결과를 폴리곤화하고 실제 지도에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빌딩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폴리고나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좌측 이미지에서 건물만을 추출하여 우측 이미지와 같이 폴리곤화하여서 실제 지도에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레벨 2 빌딩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폴리곤화를 수행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만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폴리곤화하기 위해서 평면 기하학적 객체의 조작 및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인 쉐이플리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즉, 세그멘테이션 맵에 컨투어를 추출하고 쉐이플리 패키지의 폴리곤 함수를 이용해서 건물의 폴리곤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인퍼런스한 결과이기 때문에 건물 폴리곤의 경계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은 건물 경계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면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머 더글러스 피클 알고리즘, 즉 RDP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 RDP 알고리즘은 라인 혹은
폴리곤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포인트 수를 줄이는 알고리즘으로 원본보다 적은 포인트의 폴리라인을 생성하지만 특성과 모양을 유지해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좌측 부분은 RDP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상태로 경계면이 매끄럽지 못한 반면에 우측 부분은 RDP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경계면이 매끄럽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표 변환 부분입니다. 현재 각 폴리곤들의 좌표들은 1024 x 1024 사이즈의 이미지 내에서 픽셀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도에 매핑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지구 좌표계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GeoTIF 및 기타 형식을 사용해서 그리드 혹은 레스터 데이터셋으로 구성하고 저장을 하는데 레스터리오는 이러한 형식을 읽고 쓰고 그리고 넘파이 기반으로 하는 파이썬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패키지를 좌표 변환에 사용했습니다. 레스터리오 패키지 그 TIF 파일을 로드해서 위성 영상의 바운드, 상하좌우 좌표와 CRS, 지리 좌표계를 추출했습니다. 바운드를 기준으로 앞서 생성한 폴리곤들의 지오메트리를 재계산했고 위성 영상마다 CRS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위성 영상에서 추출한 CRS로 좌표 변환을 수행했습니다. 이미지에서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 픽셀에 이미지 좌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측 이미지는 변환된 지리 좌표계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변환되고 폴리곤들이 포함된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쉐이프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과 이미지입니다. QGIS에서 오픈스트리트맵 상에서 TIF 파일과 쉐이프 파일을 함께 도식한 결과가 좌측 사진이고 오픈스트리트맵 상에서 쉐이프 파일만 도식한 결과가 우측 이미지입니다. 빌딩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폴리곤화하고 실제 지도에 매핑한 결과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건물의 객체들이 잘 검출되어서 매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빌딩이 잘 검출되어서 폴리곤화되고 잘 매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프로젝트 해고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좋았고 위성 사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원님은 도비 이즈 프리라고 남겨주셨고 다현님은 평소 관심 있던 세그멘테이션을 깊게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창민님은 딥러닝을 배우고 처음 접한 세그멘테이션 프로젝트라서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다고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재현님은 위성 영상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촬영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공부가 된 것 같아 좋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세요. 잘 들릴까요? 네, 다영님.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신투리얼의 전다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작년에 시야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동일한 태스크로 저희가 한번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우 팀장님 계실 때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모델적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 정보과학회 논문 최종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본인이 하신 결과들을 잘만 추스리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그 CRB 전문님께서 아마 또 칼 같은 날카로운 질문 좀 해주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일단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발표 자료를 좀 전에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데이터 자체가 되게 수가 작잖아요. 천장 내로 지금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로나 건물에 대한 비율이 되게 이제 극도로 적은 것에 대해서 이걸 제외를 하고 학습을 한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적은 비율의 데이터도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잘 활용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뭐 의미 있는 약간 성능 향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레벨 1에서 빌딩이랑 모델이랑 각각에 대한 모델의 차이를 굳이 구분 지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HR넷가 지금 세그포머를 따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 따로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먼저 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모델 부분은 처음에 HR넷이랑 세그포머를 동시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그포머는 도로가 확실히 조금 더 잘 나왔고 HR넷은 세그포머와 비교를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그포머를 사용했고 HR넷은 건물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아까 좀 잘 놓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할 때 뭐 도로나 건물이나 이제 뭐 퍼센테이지의 뭐 출현 빈도에 따라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빈도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생략해서 처리 이제 학습을 진행한 건지 이제 그런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모델 성능을 확인을 하시는지 안 그래도 이제 저는 데이터 수 자체가 적은데 그 적은 상황에서 좀 데이터를 또 생략한다는 게 또 큰 리스크잖아요. 뭐 네, 그런 거를 맞습니다. 이제 전체를 할 때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별도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활용하는 쪽으로 썼으면 또 어땠을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성능적으로. 일단 데이터셋 작은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 간의 관계들이 조금 유의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어그멘테이션, 하단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봤을 때도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건물 마찬가지로 비율 비교 실험을 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다 쓰는 게 좋았고 건물은 95%가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HR넷이랑 세그포멀이랑 이게 도로랑 건물에서 싸고, 그러니까 도로 건축할 때와 빌딩을 건축할 때 성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뭐 분석을 해보신 게 있나요? 그 모델 특성이 왜 도로를 잘 잡고 이 모델은 왜 건물을 잘 잡는가에 대한 그런 분석 내용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그 모델 건물이랑 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보지는 않았고 이제 성능 비교랑 인퍼런스 결과만을 좀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 측면에서 요즘 워낙 뭐 데이터 센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러한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데이터가 정해져 있고 뭐 이제 전처리나 이런 방향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좀 보존투를 많이 쓰는 방식이 있지 않나 뭐 저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모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모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리셉티브 필드 자체를 이제 검출해내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뭐 하나의 라인을 따는 이제 그 도로 검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까지 사용하는 그 세그포머 모델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맵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고민을 했어가지고 좀 세그포멀에 대한 모델 왜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좀 저렇게 쓰는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나중에 향후 뭐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 때보다 워낙 이게 완성도가 높고
뭐 이제 저희가 쓰지 않았던 그런 기법들도 이제 쓰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나중에 또 다른 분야에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뭐 좋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위성 분야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합 측에서 제시해준 베이스라인 모델을 위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조금 새겨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모델 특성까지 한번 찾아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이거 할 때 제일 뭔가 챌린징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분야가 혹시 제일 어려웠을까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체 이거 과업을 수행할 때 가장 약간 도전적인 가장 챌린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업샘플링 부분이랑 컨투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단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실험이 유의미할지 안 할지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어셈블링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넷에서 우승자분들 그리고 우승자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썼다길래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걸 착안해서 한번 써봤는데 이제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분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도윤님 혹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은 따로 없고 뭐 덕담 정도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을 하면 사실 도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샘플링을 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필드가 트랜스포머 계열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해상도에서 그대로 로드를 뽑게 되면 뭐 이제 해보셨으니까 알듯이 디테일은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예 좀 독립적인 연구 분야고 저희 회사도 그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좀 도로를 좀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서 잘 뽑는 거는 아예 그냥 전담 인력이 막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굉장히 챌린징한 연구 부분이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성배 특팀은 제가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실 후처리 과정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뭐 더글라스 스페커라든지 그 다음에 QGIS에서 띄울 때도 좌표계를 뭐 지오판다스나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지 않고 정말 베이스로 그냥 다 옮겨버린 그런 것들은 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